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앤 리서치 본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 늘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항상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LG CNS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하시고 네. 또 저한테 또 그것도 넘기시면- 고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 우리 김민수 저는 대표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 쭉 보면서 네.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이제 부담도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 네. 같고 그 중에서 밸류가 좀 너무 비싸게 상장됐다. 아예 공모가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3,129억 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총이 6조로 들어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무리 소프트웨어 쪽들 이제 뭐 클라우드나 AI 쪽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좀 그들은 때리고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모습 봤을 때는 좀 가격 마리트가 들어올 때부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네. 일단은 관망하고 싶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관망하고 싶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망입니까? 좀 주가가 떨어져도 그때부터는 다르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데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5조에서 4조 5천억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네.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6조 원대를 목표로 했는데 한 5조 원대 깨지면 네. 한번 들어갈 만하다. 시가총액 기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물론 청약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또 이제 향후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이런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DSK님도 진짜 상장된 종목이 너무나 많다. K 증시 미장을 보면은 애플은 애플 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소 딱 하나, 깔끔하다. 예. 구글은 알파벳 딱 하나.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었으면 휴대폰 상장, 뭐 반도체 상장, 가전 상장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뭐 사업부 분할 뭐 이런 네. 얘기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네, 그것도 그랬었으면 솔직히 여기까지도 뭐 낫겠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믿음은 지켜줬다 쪽으로 보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또 추가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추가 믿음을 원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 최진욱 본부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충격적인 발언. 저도 그 기자회견 내용 다 봤거든요. 팔레스타인 가자를 이제 미국이 들어간다. 뭐 어떤 로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법으로 일단 임대를 해서 여기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든다. 네. 이것도 재건이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거 휴전 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은데요. K 재건과 이 두 가지 이슈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휴전을 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추세 뭐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짜 확실하게 휴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걸 지금 뭐 가자 지구를 임대를 해서 휴양지를 만들겠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말은 나온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취지라든지 행동만 놓고 본다 하게 네, 되면은 지금까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또 부패되어 있는 뭐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폐허되어 있는 부분들에 결국 인프라를 네. 계속해서 이제 예, 증진을 그겁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수급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건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초기잖아요. 초기인 만큼 어떻게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모션에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지금 뭐 관세처럼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모션들이 계속해서 나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아마 좀 단기간에 빠르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시장이 또 움직이는 것만 딱 놓고 봐도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 역시도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중장기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 부분에서 기업들 간의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던 부분들이 다시 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재료가 아니라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최진욱 본부장 재건주 이야기하는 동안에 살짝 뭐 한번 볼까요? 업종들 SY 스틸텍 10%대 급등이고요. 전진건설 로봇 6%대,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계,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뭐 재건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지금 팔생 가자지구 재건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출발 자체는 대동기업 이런 라인까지도 함께 가고 있어서 재건 테마 일단 깔끔한 출발은 했다. 아마 켈로그 특사 파견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좌항 공략 관련해서 두 분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나만 AI가 없어. 최진욱 본부장은 변동성 장세 이기는 핵심인데, 김민수 대표, 네. 나만 AI가 없어. 뭐 어떤 식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분들? 아.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까요, 요즘에? AI 된 지가 꽤 됐는데? 네, 우리 작가님이 참 이쁘게 지어주셨네요. 네. 뭘요? 네. 제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네. 일단 AI가 주도하면서 시장에 가는 변화가 계속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었죠. 소프트웨어 쪽과 로봇 뭐 이런 쪽들이 계속 쪽이었죠. 움직이는 쪽들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AI 중심에 두고 하드웨어 쪽 갔다 소프트웨어 쪽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확장되면서 나가는 이제 그 바운더리를 계속 확인하면서 좀 저희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AI가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직접 사용했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이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딥시크에 대한 확장은 좀 자제가 되되 네. 아마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 가성비 높은 AI를 통해서 만약에 활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쪽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나왔던 미국 쪽에서도 팔런티어부터 메타나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AI가 붙어서 나오는 또 이제 자기 영역 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가져가는 여파는 좀 더 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에서도 뭐 어제 보니까 네이버 예, 어느 순간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중 신고가. 그래서 어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창업자분께서 이혜진 네. 회장, 등판했죠. 예, 네. 회장님이십니까? 이제 하여튼간, 네. 예, 이분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조직의 변화가 가겠다라는 부분들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그런 데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확산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되 또 중요한 건 단기간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그냥 바로 엑셀을 밟는 것보다 약간 또 차익mem을 트레이딩. 나오고 네. 예, 또 다시 또 약간 또 그동안 좀 주춤했던 다른 쪽들 올라오고 하는 과정 쪽에서 네. 레벨업은 계속 되고 있는 과정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맨 꼭대기에 AI 하나 두고 뭐 장비도 있겠고요, 로봇도 있겠고, 소프트웨어도 있겠고 이제 AI에서 크게 범위를 넓혀서 간 다음에 일단은 좀 이제 하나씩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런 쪽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놓고 보면 오늘의 AI 쪽은 역시 또 어제 뭐 최근에서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현재 출발하자마자 4% 넘게 또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약간 약보합인데 네이버도 매수 체결 강도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양대 산맥으로 보면서 밑에 단에 폴라리스 AI들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라인들 그러나 이제 그 꼭대기는 AI가 있으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그쵸? 뭐 이게 약간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응용도 필요하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 변동성 장세를 이기는 핵심 뭡니까? 일단 작가님이 굉장히 키워드를 잘 잡아주셨는데, 네. 일단 네. 저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뭡니까?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그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이 키워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그건 하지만 맞지만. 이게 결국 저는 무뎌진다고 봅니다. 네. 단기간에 좀 무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초반에는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증시는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적인 폭을 좀 낮춰나가면서 반등이 또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도 첫 번째 카드로 내놨던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지금 뭐 멕시코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이랑도 전면 충돌을 일단 피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만 놓고 봐도 코스닥이 일단 120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연고점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이제 점차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라는 소리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을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영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일단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의 본질은 물가랑 그리고 금리 부분들이죠. 네. 결국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이고 또 금리가 인하가 높아지고. 아니라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만 잡아준다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증시가 크게는 반영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온다고 해도 증시의 좋아요. 반등 역시도 충분하게 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간에 누적이 되어 있는 종목들, 기간에 좀 매수가 누적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도 관세 두렵지만 변동성 두렵지만 무뎌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포커스를 좀 맞추자. 저희가 이제 앞서도 지금 관세 얘기 막 나오는데 오히려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늘 국내장 우리 마시아 신흥시간에도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0.3% 상승, 코스닥은 0.8% 상승대를 보이면서 일단 장을 열었었고요. 자, 외국인들의 현재까지 수급은 매도지만 모르겠어요. 여차 돌릴 수도 있겠고 조금만 더 수급은 체크해 보실 텐데, 자, 김민수 대표, 지금 국채 금리가 원래는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뭐 5% 간다, 5% 넘는다 뭐 했는데 네.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국내에도 아마 주택담보대출 하신 분들, 금리 변동금리 하신 분들 오히려 지금 대출금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 좋은데요? 역시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죠? 매크로 지표에 대한 영향도? 예, 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문제 같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부터 조금 그런 기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121선 안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먼저 그러니까 같은 비교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러셀 2000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네. 4.5가 무너지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강했다가 이게 나오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촉발되는 문제는 어제 나왔던 그 글로벌 IB 쪽에서 모건 스탠리나 네. 골드만삭스 다 경제 안 좋다, 관세는 네. 경제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부진 얘기 나와요. 경제 네. 부진. 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한 5%는 빠진다라고 하고 있고 예. 또 모건 스탠리는 S&P 500 8%는 빠질 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가 경제가 그만큼 단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일단 약간 그걸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그게 실제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협상의 카드로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하향 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한국 시장은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쪽에서 금리 부담만 얻게 되면은 날개 달 쪽들은 성장주다. 그 성장주는 바이오도 있겠고 네. 네, 거기서 나오는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바이오주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바이오가 물론 이제 오후장에 어떤 변동성도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좀 눈에 들어오는 상승폭 큰 것들 보면 D&D 파마텍도 4% 5%, 한올바이오 파마도 거의 9% 10%대고 알테오젠이 일단 기본적으로 2%대로 달리면서 선봉에 좀 키우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밑에 단의 3인방 있잖아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다 4% 5%대입니다. 간밤에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들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넥스도 4%,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강보합이긴 하지만 뭐 ST팜이라든가 셀트리온 쪽도 오늘 바이오가 아마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조심스럽게 경기 부진 얘기 나오고 미 증시 조정 나오면 금리는 떨어지고 요럴 때 K 증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머징 쪽으로 몰아쳐야 그래서 됩니다.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네. 서학개미의 시대에서 동학개미의 시대에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진혁 본부장관은 전력 인프라 지금 가볼게요. 전력 인프라 이틀간 연타석 딥시크에 맞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맞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충격 관세에 또 맞고 이제 어때요? 지금은 어제부터 좀 정신도 차리면서 다시 빨간불 효성중공업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전력 인프라 쪽에 기본적으로 어떤 뷰 갖고 계세요? 딥시크가 맞다면 전기 덜 먹는다든지 이 테마는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수급에는 좀 제한적인
재료라고는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저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딥시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충격이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어떻게 보면 좀 뒷걸음치기 할 만한 그런 네. 부분들의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력 인프라 쪽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우리가 예상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AI 쪽에 대한 부분들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전선 전력 인프라 쪽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제 수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디시크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재료가 나와줌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기회다.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일단은 뭐 거래량이 크지는 않아요. 아직 장 초반부터 네. 거래량 자체는 일단 지금 재건 쪽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재건이요? 네. 네. 재건 쪽 같은 경우 일단 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건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어제 대비해서 지금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가 크게 또 하락폭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 부분들이 이 정도로만 유지만 되면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일부 터져주면서 뭐 대한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좀 큼직큼직한 만한 좀 거래량 좀 많이 쏠릴 만한 그런 기업들의 사이클이 계속 순환매가 몇 번은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전선 전력 쪽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